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지난 7일은 고 양용찬 열사 추모 30주기였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반대하고 삶의 터전으로서의 제주도를 외쳤던 25살 제주의 청년. 그가 가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특별법이 제정된 지도 30년이 됐습니다. 제주 특별법이 과연 삶의 터전 제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호진 양용찬 열사 추모사업회 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경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호진 이사님, 예. 그 양용찬 열사 추모 사업회를 좀 대표해서 이 자리에 좀 나와 주셨는데요. 예. 지난 일요일에 추모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올 한 해 이루어진 추모 사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올해는 30주년을 맞아가지고 그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양용찬 열사 30주기 공동 행사회를 구성을 했고요. 네. 그중에 일요일 말씀하신 일요일에는 이제 열사의 묘역이 계시는 이제 남원읍 칠레리 현장에서 열사와 관련된 추모 문화제를 했고, 그리고 이어 일요일날 저녁에는 양용찬 열사만이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 이제 시대에 저항하셨던 분들 함께 모셔가지고 제주 지역 민족민주 열사 합동 위령제를 함께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고민은 이제 30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기억이 중요해서 뭐 청소년 단체인 벽시학교라든가 보물섬학교 친구들과 함께 열사를 기리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만이 아닌 정신 계승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주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100개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제안도 드리고 도민사회와 함께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91년도가 양용찬 열사의 죽음만이 아니라 수많은 열사들의 이제 죽음이 있었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반대 운동이 컸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사진집 발간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함께 이렇게 추모제를 위해서 만들어 오신 분들이 되게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홍명환 의원님 그 비슷한 시기에 고 양용찬 열사와 비슷한 시기에 대학 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그렇습니다. 학내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리 같이 하신 우리 현경준 회장님이나 우리 박건도 우리 후배님들 같은 경우들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저도 뭐 이제 30년 전입니다만은 30년 전이면 저도 이제 24살, 5살 우리 양용찬 열사님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1살 차이는 납니다만은 네. 뭐 동시대를 같이 지내면서 당시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되는 그러한 분출 이후에 여러 내용들이 이제 지역 문제들이라든지 이게 사회적 문제가 좀 이제 큰 사회 변화가 있었죠.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주도, 관 주도의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특히 제주도를 하나의 어떤 지역 단위로 해서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당시 이제 중앙 정부나 이제 중앙 정치권이 주도가 돼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과 어떤 그 하고자 했던 데 상당히 우려가 컸었고, 그러한 우려들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것들이 그 당시 이제 청년들과 네. 이제 그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당시 그 수입 개방 네. 그 위기도 강했었고, 또 우리의 어떤 토지라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이 과연 그 중앙정부의 어떤 제시한 청사진으로 과연 우리가 또 도민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데서 좀 걱정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참 안타깝게 이제 양용찬 열사 같이 이제 죽음으로써 저항하고 항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 제주도 개발 특별법의 그 본질적인 내용들, 문제가 과연 해소가 됐는가, 이런 데에 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경준 회장님, 그 제주대 총학생회에서도 이 추모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그 추모제에 덧붙일 말씀과 함께 어떻게 그 준비를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사회에서 선배님들이 했던 활동들에 이어서 저희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이런 양용찬 열사의 추모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추모 사업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추모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단지 양용찬 열사께서 4학과 8호학번 저희들의 선배여서 진행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총학생회 입장으로 이렇게 나선 데에는 사실 우리 학교 총학생 회칙 네. 전문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칙 전문 내용을 보게 되면요. 4.3회 후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으로 시작을 하여 제주 지역의 생존과 또 자주성의 수호를 위해 온몸을 불꽃처럼 태우며 사나이간 고 양용찬 열사의 투쟁 정신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학생회로서 이런 내용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30주기를 맞아서 대형 추모 현수막을 학내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학내 30주기 기념 식수, 그러니까 학내에 양용찬 열사의 30주기 기념 식수를 설치를 하고 또 추모비도 설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마 많은 저희 학교의 학우들이 양용찬 열사가 누구인지 또 학생 자치권의 근간이 되는 총학생 회칙에서 양용찬 열사를 또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명시하고 있는지를 또 알게 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의미들이 계속돼서 전승될 수 있고 계승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다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총학생회 회칙에 이렇게 전문 속에 다 명백하게 이렇게 담아져 있다는 것은 좀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같은 청년으로서 이 공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건도 위원장님, 이 양용찬 열사 추모 30주기를 맞이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가고 계신지. 네, 이제 저는 그 양용찬 열사께서 분신산화한 1991년도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30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만으로 30살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난 일요일에 진행됐던 그런 추모식에도 가서 이제 사진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곤 했는데 여기 계신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그 시대를 같이 살아가신 분들이고 아마 현경준 회장님과 저는 그 사진집을 어떤 역사적인 사료로 이렇게 만나보는 그런 세대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아직도 그때 이제 양용찬 열사께서 제기했던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들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양용찬 열사와 그리고 그 시대에 저항해 나갔던 그런 선배 도민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나마 지금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는 좀 부러움과 어떤 걱정이 좀 앞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제 모였던 많은 이제 한 50대 이상의 선배 도민분들께서 상당히 그 양용찬 열사를 추모하고 제주 지역 열사들을 추모하면서 이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이 이제 슬퍼하기도 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저와 이제 비슷한 청년들은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좀 어떤 아쉬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날 좀 다짐을 했던 게 그럼 우리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제주를 지키고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같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던 그 이제 선배 그룹에 속한 저도 그런 사람으로서 좀 되게 그 찡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양용찬 열사의 이 생을 통해서 이 제주 사회의 그 당시에 어떤 분기점 혹은 분수령 이런 계기가 되었을 텐데 그 위에 어떤 그 전환점을 좀 맞이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91년도 특별법 통과되긴 했지만 특별법이 양용찬 열사와 도민들의 싸움으로 해서 법의 목적이라든가 내용에서 일정 부분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91년도 특별법 이후에 제주 사회가 급격한 개발 사회로 갔고 현재 자유도시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저희가 근본적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제주대학교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대학교 저 출신이긴 하지만 가보면 동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동상의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기여금을 많이 내서 된 경우가 많은데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람정 관련된 분들도 있거든요. 동상이. 반면에
제주대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여러 분들이라든가 양열사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이제 명예 졸업장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함께 이제 총학이랑 논의해가지고 저희가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행인 것은 총장님께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다만 그 부분도 좀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1년도 12월에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가장 먼저 제정이 되었고 이후에 2002년에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그리고 2007년에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 이렇게 계속 그 법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함께 해온 그 30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주도가 그 사이에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좀 진단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 30년 전에는 미래를 뭐 이렇게 이제 국제자유도시로 가자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제주 개발 특별법을 이제 만들었고 진행을 했죠. 그 당시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도 있었고 우리 양용찬 열사 같이 우리 도민들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 우려 섞인 그런 어떤 부정적인 반대적인 목소리를 했던 분들도 그 상당수의 도민들이 그래서 그 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을 이제 전개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네. 과연 뜻대로 그렇게 정부의 의지대로 이렇게 진행됐는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히 과연 누구를 위한 당시에 여전히 그 제일 큰 화두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누구에게 그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가. 그래서 당시 특별법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의 그 주요된 목소리가 도민주체 개발, 개발이익 환수 뭐 이러한 내용인데 과연 개발이익 환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는 그 도민들의 도민들의 과연 참여 이런 게 얼마나 이루어지겠는가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양적 성장은 이루어왔지만 네. 우리 도민들 개개인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당시 제주가 전국 지방자치 어떤 17개 시도에서 나름대로 그 중간 이상의 도시였는데 도리어 지금은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는 도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그 하락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좀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하고 또 새로운 어떤 방향들이 좀 제시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의회에서도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그 제3차 국제도시 개발 종합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런 거에도 그러한 어떤 그 논의들을 지금도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네. 30년이나 지금이나 좀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엄청 크게 변했습니다. 제주도가. 외형적으로는 통계 수치를 보면 지역 내 경제 총생산 GRDP가 3조쯤 하던 게 지금 20조가 됐거든요. 경제 규모가 엄청 늘어난 거죠. 인구도 50만 하던 게 70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주섬이 엄청 팽창된 건데 네. 구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도민들의 삶은 좋아졌냐?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20년 전, 30년 전에는 전국 평균치였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전국 최하위의 도민 만족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도민 개개인을 봤을 때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지금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경제적 총량은 늘어났지만 실제 도민에게 들어온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도민들이 현재는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그 반면에 뭐 카지노라든가 다음에 면세점 그리고 중국 자본, 개발 자본들이 그 부를 도식하면서 제주도는 보편적으로는 계층이 별로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상당히 계층이 분화되면서 잠재적으로는 이제 갈등이 이제 폭발 직전에 있는 상황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이 시대에 맞게 해결할 과제들을 뭐 정치권만이 아니라 시민도 나서가지고 이제 풀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질적 지표들은 다 매우 낮아졌다라는 말씀이시고 특히 과거보다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요새 뭐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이러한 제주를 이제 개발하는 사업들의 어떤 사회적 명분 중에 가장 앞세우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주의 그런 일자리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주의 청년들이 고용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자리의 질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가장 불안정한 또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제주 개발을 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는 뭐 제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내세워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약속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그냥 허황된 것이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또 앞으로의 30년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년의 그 현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청년이었던 양용찬 열사는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보금자리인 제주도를 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법을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주 청년들의 생각, 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총학생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하고 조금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결국엔 양용찬 열사와 당시의 범도민회, 읍면단위의 범도민회가 왜 그런 구호로 또 시대에 맞서서 또 자신의 생을 걸어가면서 맞섰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청년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사명, 그러니까 양용찬 열사로 치면은 지역의 생존과 또 그 지역의 자주성 수호라는 구호로 이제 연결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개발이라는 것도 변화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데 또 이 변화라는 가치를 이야기할 때 청년을 떼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청년들이 어떤 중앙 정부나 아니면 거대 담론의 흐름 속에서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광 위주의 개발을 통해서 양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온 제주에서 네. 과연 어느 정도의 청년이 그 개발 속에서 주체성을 갖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저 역시도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 의식이 있고요. 또 그런 이제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최근 통계청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제 올해 이제 3분기 도내 실업률이 2.6%로 전년 동기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업자는 1만 명으로 한 2,000명, 27.5% 늘었고요. 또 청년 실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명 늘어서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8.2%에 달해서 1999년 통계 이후에 네 번째로 높은 추이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불어서 2018년부터 3년 연속 이 젊은 층들의 이탈 가속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제주특별법을 바라보면 과연 법의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개발이 이루어져 왔고 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청년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위치 지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용찬 열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한 번쯤은 그와 그 양용찬 열사와 또 그 당시의 전 도민이 당시에 고민했던 개발의 주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 그리고 또 청년들 역시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이런 주체성을 좀 갖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개발 속에서 제주 청년의 주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양용찬 열사께서 이제 제2의 하와이가 되기보다는 이제 삶의 터전을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하와이가 관광객이 한 800, 9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제주가 네. 하와이보다도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이런데 지금 1,500만 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상당히 양적 성장에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개개인의 어떤 삶의 질이 지금 상당히 좀 우려가 많고 특히 어떤 집중되는 게 이제 결국 청년들에게 상당히 많은 어떤 희망이 좀 없는 거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글쎄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어떤 주거 문제라든지 우리 어떤 우리 상하수도 문제, 우리 제주 지역 어떤 이 상황이 네.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지금 있을까?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20대에서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좀 희망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이제 만들어가야죠. 우리 모두의 이제 과제인 건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청년이 미래라고 하니까 청년들의 제주도 땅에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나가서는 사실은 산업 구조 좀 개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관광에 치중된 것도 아니고 좀 구조적으로 다양한 분야, 예를 들면 농업과 IT가 연관된 분야, 뭐 관광도 그냥 지금처럼 양적 관광이 아니라 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관광들을 좀 많이 개발하고 또 제조업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해서 거기서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돼. 지금은 산업 좀 상당히 논의는 무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산업 전환이 정의롭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꾸 제주 지역 청년들이 제주도에 머물지 않고 가버리는 조건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전 정치 일정에서 좀 충분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도 이제 농업 사회에서 당시 네. 이제 70년대 70년대 우리가 농업 사회에서 이제 80년대 90년대 하면서 다른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포인트가 이제 관광으로 갔는데 관광 산업의 특성이 이제 우리가 30년을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 개발 이익이 사실은 관광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강호진 대표님 얘기했던 뭐 일부 업종들 빼고는 거의 이제 부동산 이익 위주로 이제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22개 대규모 개발 사업자 제가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22개 사업장을 보니까 영업이익을 통해서 버는 데가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예요. 네. 지금 뭐 북한 리조트 이제 큰데 뭐 얼마나면 나는데도 사실 이제 자본 잠시 상태에 지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기업이 이익이 생기질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결국 거기에 수속해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구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저희는 과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지금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아마 그 제3차 이번 국제계획에서도 그 상당히 이제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법 지금 1조가 지금 도민의 삶의 질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추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조에도 우리가 뭐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뭐 자유로운 이동 이것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 어떤 환경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추가하고자 이런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큰 방향에서의 전환을 우리 제주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대안이 뚜렷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데는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그리고 생각입니다. 짧게 일자리만 설명드리면 전 행정에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22개 사업장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22,000명입니다. 그중에 고용 준수제 80%를 지역 주민들 고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고용의 형태는 청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22,000명 중에 80%면은 16,000명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계획상은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제3차 국제자유도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와 함께 그 개발 인허가 받은 사업장 저희가 도에서 행정적으로 개발 사업 인허가 해줄 때 조건으로 고용 조건을 붙이는데 네. 80%는 지역 주민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역 주민은 대부분 청년 일터인데 개발 계획 인허가 받을 때는 허가 받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고용 안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 명확하게 행정에서 쭉 진단을 해서 네.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면 그나마 지역에 있는 청년분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지 않겠나. 그것부터 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있는 그 제도 안에서도 예. 지켜지지 않는 면들의 강력한 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특히 그 관광 산업에 매우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그 관광 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이 제주도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이제 저가 관광의 문제 이런 것도 큰데 여기에 대한 이 딜레마를 좀 해결할 방안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관광 산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집중되는 데는 좀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관광 개발을 통해서 관광 산업을 육성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발생한 관광 이익, 개발 이익은 그럼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오고 있는가? 네.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드러난 사실이고요. 2019년에 이제 관광 수입이 6조 5천억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면세점을 포함한 소매업에서 이제 44.8%가 그렇게 비율이 되고 있더라고요. 반 이상을 네네네. 쪽으로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세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카지노라든지 뭐 이러한 중국 자본이라든지 관광의 그런 수입들의 이익들을 가져가는 곳은 따로 있고 정말로 이제 대다수 도민들이 그 이익을 함께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관광 산업이 이제 위기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니까 제주의 이제 관광 산업은 정말로 어려워졌죠. 그 중에서도 지금의 제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82%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자영업자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지금 삶을 견디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속해서 관광 산업을 제주의 주력 산업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또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산업의 다양화라든지 일자리의 다양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뭔가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기업들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되기 어려우니 그렇다면은 청년들에게나 아니면 그동안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좀 도입을 해서 같이 제주 사회가 먹고 살 거리가 무엇이냐를 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좀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계속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엘리트들이 결정해서 도민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제주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풀뿌리에서부터 이제 논의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현경준 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 역시도 지금 관광 위주의 제주를 바라보면서 사실 코로나19가 작년 초에 딱 부딪혔을 때 제주도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위기에 봉착을 해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곳에 청년이 위치 지어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제주의 청년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호진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게 고용준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은 저는 교육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방자치 안에서 제주도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또 됐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곳 안에서의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서울하고 제주가 같다라는 인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제주는 또 특수한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 관광산업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1, 2차 산업 그러니까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한쪽에 의지하기보다는 다양한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재취업의 기회라는 것도 3차 산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1, 2차 산업에서도 우리가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그러니까 교육의 제공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제주도 내 뭐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그 교육기관에서 그 1차 산업, 2차 산업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권 교육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청년이 재취업이나 아니면은 뭐 재진입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저는 본질적으로 청년이 되기 전 그러니까 초, 중 등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노동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1, 2차 산업에 대한 이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니면 그런 특별자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우리가 알려준다고 하면은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다양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해서 취업하는 구조가 아니라 네. 내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설계를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좀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도의회에서 귀담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관광 산업이 상당히 제주에 기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기여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 동전이 양면인데 이게 과잉 이제 어떻게 보면 양적 관광 위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잉 개발에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이게 구조적으로도 어떤 난개발 문제까지 지금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문제여서 이게 상당히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공론화가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안인데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세대들보다는 그 젊은 미래 세대들이 어떤 역할들 그 새로운 것들을 아마 창조했는데 아마 무엇인가 그 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또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희망적으로 봅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요. 네. 지금 말씀 중에 개발 이익 환수 그리고 도민 주체 개발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특별법 30주년이 되면서 양용찬 열사의 이름이 굉장히 더 자주 호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30년 전의 구호와 지금의 구호가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 특별법 제정 당시에 가장 큰 2대 원칙이 바로 개발 이익 환원과 그리고 도민 주체 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큰 한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도적으로 개발 이익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퍼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개발사업장의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핵심 제도인데 네. 거기다 보시면 주로 대규모 자본에다가 세금 깎아주는 제도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무려 국세 지방세 깎아준 합이 8,600억입니다. 반면에 도내 소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에다가 세금은 단돈 1원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이 제도 빨리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도민주체 개발도 사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슬로건은 되게 멋있었는데 구체화된 게 모델이 없는 거죠. 다행히 최근에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들이 발전하면서 저는 도민주체 개발의 방식도 도민들 스스로 모아서 할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이나 사회적 경제 방식을 많이 차용해서 정책적으로 좀 세게 이렇게 푸시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도민주체 개발의 방식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조금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 예. 도민 주체 개발을 좀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예를 좀 들 수 있을까요? 일단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마트 가면 결제하면 바로 분산 송금이지만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지역 순환 경제이기 때문에 협동조합들을 대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 상황은 조합 수가 한 250개 되는데 제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회적 경제가 1%도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 5%까지 증가시키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경제를 많이 키우면 기본적으로는 개발의 관점에서는 도민주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사회적 경제 분야를 부단하게 노력해서 규모를 키워놔두면 저는 어디 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이나 이제 이쪽 파트에서 좀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죠. 네. 네, 개발 이익 환수나 이제 도민 주체 개발이 정말 30년 전의 구호인데 지금 사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91년도에 제주 개발특별법 그리고 2002년에 그런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지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국가나 자본에 의한 그런 개발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도민들의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어주면서 이러한 개발을 해나간 것인데 첫 번째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이익을 환수를 많이 하면 그 개발은 정당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도민주체 개발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제주에서 이제 잘 살아나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떤 이제 자본 기업의 이익을 취하고 그거를 이제 일부 도민들에게 돌려주면 된다라는 이 인식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그 우리 제주특별법에 도민 우대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조항이 사실은 법률상에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단 한 건도 도민 개발 우대 사업이 진행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는 네.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고 대부분이 사업이 대규모 외지 자본을 유치를 하고 감면을 아까 이렇게 해주든지 이렇게 우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는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자 22곳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한 군데를 빼고는 다 적자더라. 네. 예, 안타깝고 결국은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원리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지금 과잉 공급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숙박시설 같은 경우 제주도에 적정한 숙박시설이 한 5, 6만 실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인허가가 지금 9만 실까지 지금 가고 있어서 네. 결국 이러다 보니까 같은 숙박업계끼리 서로 과당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총량제 같이 우리가 이제 도에서나 우리 정책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관광 분야보다는 좀 더 어떤 새로운 분야, 어떤 미래 전략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려고 물론 도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좀 공론화를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개발에 따라가고 찬반 갈등이 좀 심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이 이루어지려면은 사실 과거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좀 평가가 좀 도민들 속에서 좀 공감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이제 수용성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계속 할 수는 없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됐었지요. 그래서 특별했던 제주자치도의 그 자치권 특례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이 특별했던 그 지위가 좀 무색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그 자치권 그리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 건데 가장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우선 주시죠. 심각한 상황이 이제 특별자치도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특별한 지위가 없는 보통자치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멀쩡했던 사개시군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논리적으로는 평균 이하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을 통해서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 강원의 평화자치도, 부산의 해양특별시, 또 중부권도 하고 있어요. 모든 전국에서 제주도가 했던 모델을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기적인 국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명확하게 제주특별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들이 되지 않으면 제주도는 한번 실험적으로 써보고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확산되면 우리는 더 가면 갈수록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럼 어떻게 자치권 확보할 것인가? 저는 도민들이 결단하셔서 과연 지금의 하나의 권력으로 되어 있는 단일 계층 체제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건지 말 건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법률에는 없지만 지금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 행정을 보면 사실 중앙정부가 하던 걸 도로 가져오긴 했으나 지침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많이 필요하고 저는 그 방안의 하나로서 주민투표를 하면 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온라인을 통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주요한 정책 결정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바꿔놓고 나서 그 속에서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온라인 직접 그 민주주의 방식을 좀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조례 재개정할 때 주민 서명을 과거에는 거리에서 받았는데 요즘은 일부는 거리 서명만이 아니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입법 청원할 때 옛날에는 다 서명받았지만 요즘은 네. 10만 명 이상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입법 청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 이런 것들을 빨리 가져와서 도민 전체가 할 수 있는 정책 결정 방식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그 온라인 주민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도민이 민주주의와 계속
뭔가 마찰을 그러니까 느낄 수 있게 스킨십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타자화가 많이 돼 버렸거든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됐고 또 이렇게 특별했던 제주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특례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지위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민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적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온라인 주민투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직접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스킨십을 하면서 정말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우리의 도를 위해서 내 고향을 위해서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것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좀 공부할 기회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좀 들었던 되게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4개 시군을 왜 폐지했지라는 그 물음이 그 법 안에서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그 질문에 좀 답을 내리게 된 것은 결국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라는 이름으로 행정의 효율화에 방점이 찍힌 법이구나라는 것이 저의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주특별법을 바라볼 때 그 방점 자체를 옮겨야 된다. 풀뿌리 자치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와는 함께 갈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양용찬 열사가 지금 살아가신 지 30년인데 30년을 딱 이제 또 전반부 15년, 후반부 15년 이렇게 나눠보면은 전반부 15년은 이제 91년도부터 사실 지방자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나름대로 우리 4개 시군 시장들이 직접 뽑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주도를 이제 개발을 좀 더 이제 소뚜껑 있게 하려면은 이게 자꾸 이제 시군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걸치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에게 권한을 딱 몰아주고 이제 좀 강력하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체제가 이제 제주 아마 특별자치도 후반부 1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반부 15년과 후반부 15년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이 후반부 15년에서 문제가 많다. 물론 그 제주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여한 많아요. 우리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시범들을 많이 했죠. 자치경찰이라든지 각종 특례를 통해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점, 우리 도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어떤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치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박탈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가 좀 긴급하게 지금 좀 솔직히 하면 계속 우리 시장이라든지 어떤 의회, 기초의회 부활을 좀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한번 이제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사실 이제 기초의회부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의회에서 한동안 행정시장 직선제 하는 그러한 좀 더 쉬운 방법을 논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주시가 너무 비대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다 이거죠. 제주시가 비대하면은 비대한 제주시를 조금이나 분할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기초자치단체를 이제 스스로 이제 부활하고 시민들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 저희가 그 토론 서두에 삶의 터전인 제주를 시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시 그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삶의 터전으로서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특별법에서의 그 과제, 가장 핵심적인 것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총합해서 그 마무리 발언으로 한 가지씩을 좀 해주십시오. 제주의 미래의 모습. 어떻게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터전으로서 제주를 원했던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주도의 낡은 간판인 국제자유도시를 떼내고 새로운 도민 합의에서 그 간판을 새로 다는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청년, 도민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30년 낡은 체제를 반드시 바꿔내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제주가 보다 나은 우리의 땅이 되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또 양용찬 열사가 주장했던 내용들과 비단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미래를 향하는 주체가 돼서 또 우리 제주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고 또 그런 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그 가운데서 그 청년의 모습, 청년들이 바라는 특별한 모습도 있습니까, 혹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사실 주인의식을 갖는 것, 주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돼서 청년이 또 주체가 돼서 사회에 하나의 큰 울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또 많은 세대들이 공감을 하고 또 사회가 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현경준 회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모든 학생들의 모든 친구들의 꿈이 탈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청소년분들을 만나봐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왜 계속 제주는 떠나야만 하는, 떠나고 싶은 곳이어야 할까를 계속 고민을 해보니 뭔가 이게 단지 그냥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더러운 방이라도 자기 방이면 하나씩 주섬주섬 치우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청년이나 청소년 세대가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면 좀 지금 제주 사회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가 내가 살아갈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제 주체적으로 제주를 그려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는 그런 청소년 세대와 청년들을 위한 장들을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30년 전 이제 양용찬 열사가 25살 청년에서 이제 50대 중년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뭐 주류라고는 못하지만 어떤 중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그 30년간의 목소리가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반영이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30년이 지나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지금 반영이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20대, 30대의 지금 청년들의 목소리들은 과연 그 당시에 비해서 어떤가 상당히 요즘은 최근에 좀 위축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당히 좀 외치고 목소리도 내시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우리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이제 왔으니까 우리 스스로 수기하면서 공론하면서 어떤 공감대가 되고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짧게만 모셨을 하겠습니다. 때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년 전 양용찬 열사가 원했던 삶의 터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소망으로만 남겨져서는 안 되겠는데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의 제주를 제주특별법 속에 담아낼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